시작하겠습니다. 요것도 되게 헷갈리고 재미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진짜 헷갈려요. 요거는 잘하는 사람들도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파이토치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다중 클래스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클래스가 두 개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y가 0 또는 1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y가 이제 3개 이상의 카테고리를 갖고 있을 때는 0,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하면은 좀 학습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 갖고 무슨 자격증 같은데도 y가 이제 0, 1 이렇게 매핑하는 게 있고, 만약 클래스가 3개이면은 0, 1, 2 이렇게 매핑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사과는 0이고 배는 1이고 딸기는 2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러면 이제 안 되는 게 이 1은 곱하기 2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순서가 있는 이렇게 카테고리, 이제 순서가 없는 카테고리 이제 좀 헷갈리게 돼요. 그래갖고 막 어디서 이제 배운 거로는 요런 거 이제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0은 1, 0, 0 이렇게 매핑하고, 1은 0, 1, 0 이렇게 매핑하고, 2는 0, 0, 1 이렇게 이제 매핑해야 된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지 다중 클래스 분류라는 걸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그냥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일반적인 개념이랑 파이토치 한정에서 이제 코드를 짜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하는 문제가 아니고 K개의 클래스를 구분해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로스는 BC 로스가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층의 이제 선형 변환이,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태우기 전에 토치 n은 리니어하고 여기는 내가 피처를 얼마나 받는 거에 따라 갖고 달라지겠죠. 물음표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y가 n 곱하기 1 벡터 형태이니까 1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k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가 시그모이드에서 소프트맥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소프트맥스는 시그모이드의 다차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뭔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뭔지, 소프트맥스가 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뒤에 살펴볼 건데, 일단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외워놓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소프트맥스라는 활성화를 실제로는 쓰지 않아요. 파이토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진 분류를 할 때 있죠. 이진 분류를 할 때 마지막 층에 시그모이드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었잖아요. 쓸 때는 언제 썼냐면은 로스를 내가 BC 로스로 잡을 때, 그다음에 BC 위드 로지스틱 로스로 잡게 되면은 시그모이드를 마지막에 안 쓰고 리니어까지만 하고, 그게 손실함수가 여기 마지막에 있는 액티베이션 층을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이 다차원으로 가면은 그 두 번째 버전이 있죠.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그 두 번째 버전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프트맥스를 취할 일이 없어요. 그래갖고 결국에는 파이토치 한정에서 마지막 층의 활성화는 원래 개념적으로는 시그모이드가 소프트맥스로 바뀌는 건데, 어차피 둘 다 안 취하고 로스만 바꾸면 되니까 활성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어로 바꾸고 끝나게 돼요. 활성화가 손실함수에 이제 포함되게 되죠. 그리고 선형 변화는 똑같이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가 그냥 이제 이진 분류도 무조건 요거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BC 위드 로지스틱 로스를 쓴다고 생각하면은 다차원일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그냥 바뀐다. 요렇게 개념적으로 대응해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Y의 형태가 이제 골치 아픈데, 원래는 이걸 써야지 맞아요. 원하드 인코딩 형태의 n 곱하기 k 벡터 있죠.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대충 썼던, 만약에 이제 3개의 클래스가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클래스를 1, 0, 0 이렇게 받아주고, 두 번째 클래스를 1, 0, 1. 여기서 제가 말하는 클래스는 파이썬 클래스가 아니고 그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0, 0, 1 이런 식으로 원하드 인코딩을 한 이름은 이제 계속 있을 테니까 m by 3 매트릭스가 되겠죠. 이런 형태의 원하드 인코딩 땡 벡터를 그러니까 매트릭스구나 이거. 요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들은 또 플롯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실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말할 필요 없이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이 코드를 그냥 어떻게 하는구나 하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X0, X1, X2가 있고 X0은 이제 여기에서 0에 해당되는 엠리스트 이미지만 모은 거고 X1은 1에 해당되는 것만 모은 거고 2는 2에 해당되는 이미지만 모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쭉 만들어 놔요. 머리 아프니까 그 뭐 확률적 경사관법 이런 거 쓰지 않고 우리가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토치 NN 잠깐 일단 YA 형태로 볼까요? YA 형태는 이제 원활 인코딩 형태로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가지고 여기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은 X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는 이제 X0 뭐 이런 걸 이제 합친 거잖아요. X에 이제 0번째로 하면은 얘는 784개의 숫자가 있고 얘를 다시 리쉐입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2828로 이렇게 받아주고 PLT IM show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Y에 0에 해당되는 걸 하면 이제 1, 0, 0이라는 벡터가 매핑되죠. 그러니까 여기 0이라는 숫자는 1, 0, 0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끝에를 하면 여기 2라고 써 있네. 그럼 여기도 이거는 002.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숫자 0이면은 여기가 1, 0, 0 이렇게 되고 숫자 1이면은 0, 1, 0이 되고 숫자 2면은 0, 0, 2 이런 식으로 이제 Y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잘 정리되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을 할 건데 시퀀셜 토치에는 리니어 일단 784를 한 32개 정도로 받고 두 번째는 렐루를 할 겁니다. 뭐 열심히 저번 시간에 쓴 뭐 드랍아웃 같은 것도 이제 넣고 싶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거 다 빼고 심플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치에는 그 다음에는 여기 리니어로 한 번 더 받을 건데 32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로 받아야 돼요? 3을 받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y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y가 n/3잖아요. 그러니까 y햇은 n/3 매트릭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이제 돼서 여기 있는 숫자가 뭐 1에 가깝거나 여기는 이제 0에 가깝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3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원래는 이제 토치에는 소프트맥스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게. 근데 이게 생략을 하고 로스 펑션에 포함이 된다 했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 토치 옵팀 아담 네트워크 파라미터. 자, 이렇게 하면 학습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고 3. 학습 가능한 오브젝트 센서 적합. 몇 번 하면 되려나? 100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 여기 이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스텝 4인데 요거를 이제 갑자기 굳이 왜 또 열심히 쓰냐? 이게 원래 스텝 1에는 요랬잖아요. 그쵸? 네트워크 X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로스 펑션 y 햇 그 다음에 y 이렇게 이제 잡아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백워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요거의 출력이 사실 y햇을 우리가 개론적으로 의미하진 않아요. 정확하게는 여기에다가 소프트 맥스를 치야 되겠지. 그쵸? 왜냐하면 여기까지 치한 게 2D로 보면은 시그모이드까지 치한 거니까 시그모이드를 치야지 결과가 0, 1로 눌리면서 확률 비슷한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차원으로 치면은 확률 비슷한 게 나오기 딱 전의 단계 네트워크에 이제 그냥 리니어에서 아웃풋만 뽑힌 단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요렇게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네트워크 아웃풋을 그대로 놓고 요거 두 개를 하면은 여기에
알아서 소프트맥스를 취해갖고 로스를 계산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게 귀찮으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그냥 생략을 하고 여기에서 네트워크 X를 여기다 바로 써도 상관없겠죠. 똑같은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이제 똑같고 여기를 사실 이제 y 햇으로 써도 돌아가기는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y 햇이랑 좀 의미가 맞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네트워크 아웃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이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이제 돌리게 되면은 적합이 될 거고 자 y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네트워크 아웃이라는 거는 0일 사이로 떨어져 있지 않죠. 그렇죠? 0일 사이로 떨어져 있지 않은데 내가 만약에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0일 사이로 떨어진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는 없으니까 다시 소프트맥스를 토치 nn 요거 수식이 머릿속에 잘 있어야 돼요. 안 그 이거는 파이토치가 약간 좀 요렇게 짜는 게 헷갈리잖아요. 이게 근데 계산의 그러니까 컴퓨터공학 적으로는 이게 계산의 효율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짜져 있는 건데 이러한 출력값들이 뭐를 의미하는지 본인 스스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된다면 뭔가 이제 워닝이 나오게 되고 어떠한 게 나오게 되는데 얘는 이제 99, 0.99에 이제 가까운 숫자고 여기에는 0.83에 가까운 숫자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하고 더하면은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여기 카테고리 그러니까 여기가 0, 그 다음에 카테고리 1이라는 숫자, 여기는 카테고리 2라는 숫자, 2라는 숫자가 그려진 그림 요거를 의미하는데 얘는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첫 번째 이미지가 0이라는 숫자가 쓰여진 그림의 확률이 99. 얼마이고 나머지는 이제 되게 작은 확률이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은 이제 요거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2라는 숫자가 써져 있는 그림의 확률이 99.836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이건 되게 작은 확률이다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얘 애큐러시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제일 큰 거를 뽑고 그렇죠? 첫 번째 여기에서 제일 큰 거를 뽑고 두 번째 로우에서 제일 큰 거를 뽑고 이런 거를 하면 되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arg x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이제 제일 큰 거의 인덱스가 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엔 제일 큰 거의 인덱스가 2가 된다는 소리겠죠. 요 문법은 익숙하지 않으면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좀 힘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는 이제 000이라는 숫자가 있고 여기 마지막에 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0, 1, 2 이렇게 이제 맞췄으니까 이게 대충 일치하는 것 같죠. 그리고 여기에도 여기가 이제 1이라는 거는 얘가 0이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0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라는 거 의미하니까 이것도 똑같이 exit 1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애가 나오게 될 거고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됐다면은 얘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올수록 학습이 잘 된 거죠. 요거를 계산하고 플롯화 시키고 그럼 1, 0으로 바뀌게 되고 이거의 민을 구하게 되면은 98.27이라는 애큐러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잘 나왔구나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봅시다. 얘는 네트워크의 아웃이고 여기는 네트워크의 아웃에 소프트맥스를 취한 거예요. 잘 봅시다. 여기에서 근데 지금 여기는 4.46이라는 값이 있잖아요. 이게 뭘로 됐어요? 99가 됐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값이 있잖아. 이게 거의 0에 가까운 값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여기 있는 거 함수에 그러니까 4.46이라는 값에 각각 시그모이드를 태운 느낌이에요. 시그모이드 태우면 이 값이 만약에 0이었다면 시그모이드 태우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로 떨어지겠지. 그렇죠? 얘가 만약에 큰 양수값을 갖고 있으면 1로 뽑히겠죠. 큰 음수값을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0 근처로 그냥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는 이거보다는 큰 양수가 아니잖아. 4.46보다는 큰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99가 아니고 83.
뭐 7, 8 이런 확률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소프트 맥스를 취하고 arg 맥스 이거를 하는 거하고 소프트 맥스를 안 취하고 바로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하고 이거를 생략하고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써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게 그 보통 통계는 잘하는데, 그러니까 Y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통계는 되게 잘하는데, 이 토치 코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토치에서는 이 Y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카테고리를 만들 때 원하드 인코딩으로 안 바꿉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냥 숫자를 써요. 그러니까 Y는 여기에 대응하는 거는 여기에 대응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0이라고 써. 그다음에 요런 거에 대응하는 거는 2라고 그냥 해요. 그다음에 0, 1, 0. 여기에 대응하는 벡터는 그냥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0부터 그냥 1, 2, 3, 4 이렇게 정수로 쭉 정의를 합니다. Y를. 그렇게 해도 잘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코드거든요. 여기까지 똑같은 코드인데 Y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지금 봅시다. Y가 그냥 0, 1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쉐입을 찍어 보면은 이거는 n 곱하기 1 매트릭스 형태가 아니고 그냥 랭스가 n인 벡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던 거는 n 곱하기 3인데 일단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컬럼 벡터 이런 형태도 아니에요. 그냥 리스트처럼 쭉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이죠. 그리고 플롯형도 아니야. 데이터 타입 플롯형도 아닌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파이토치가 쟤를 알아서 원하드 인코딩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이 그냥 랭스 n이 벡터가 들어오고 타입이 인트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는 카테고리를 의미하는 변수구나라고 그냥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원하드 인코딩을 알아서 해줘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코드를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어도 이 통계적으로 해괴해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이 Y에 대해서 똑같이 적합을 해줍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아웃에 맥스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하고 그냥 Y하고 이제 바로 비교를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에큐러시가 나오게 되는데 98.27% 여기도 98.27% 완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코드를 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하고 이제 이러한 함수를 쓰는 방법을 조금 이제 여기는 되게 좀 디테일한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있죠. 외우라고 하고 그냥 요 부분대로 그냥 코드를 가이드 맞춰갖고 짜면은 되는데 그래도 이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한 번은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갖고 강의를 넣었습니다. 자, 네트워크 X를 하게 되면은 이거 이미 설명한 내용인데 여기에 그 숫자들이 유난히 큰 게 있잖아요. 유난히 큰 거를 1로 생각하고 나머지를 그냥 빵빵으로 생각하면은 대충 우리가 원하는 인코딩의 형태 그 형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맥스를 여기서 우리가 취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숫자가 클수록 1이 되고 그다음에 숫자가 여기에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0이 되고 그러니까 각각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느낌으로 얘가 동작을 해요. 각각 시그모이드를 취하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Y의 라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대충 이제 얘가 Y 어떤 카테고리를 의미하는지는 이거는 이제 0번을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2번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 있는 가장 큰 숫자를 보고 얘를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시그모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1 플러스 2의 U 그 다음에 U 이렇게 되는데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m 곱하기 3 벡터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k가 3일 때죠. 이러한 값이 들어올 때 계산하는 거는 여기 있는 u1, u2, uk 요 값에다가 그냥 각각 다 익스포넨셜을 취해요. 그 다음에 싹 더합니다. 그러니까 2의 제로 치면은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요. 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취해요. 여기에다 익스포넨셜 취하고 요거를 이제 세 개를 동그라미 딱 더하고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요 값 있죠. 요거 분의 이거. 그다음 두 번째 원소는 요거 있죠. 요거 이 세 개 싹 다운 거 분의 요거. 그다음 세 번째 원소는 싹 다운 거 분의 뭐 이 노란색 요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다시 좀 그림을 그리면은 여기에 EXP를 취하고 여기도 익스포넨셜 취해주고 이쪽에도 익스포넨셜 이렇게 취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요거 익스포넨셜 취한 거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도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이거를 이제 다 분자로하고 첫 번째 원소는 이제 첫 번째 얘만 갖고 온 거. 그러니까 노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는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만 넣은 거, 세 번째 원소는 초록색만 여기 분자에 들어간 거, 이러한 형태로 됩니다. 별거 없죠. 이 수식이니까 그냥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를 그 소프트맥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데 그냥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프트맥스하고 디멘전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0으로 잡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아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느낌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건 이제 빵이니까 이 첫 번째 로우만 딱 보면 클래스가 뭘로 결정이 돼야 돼요? 요거로 결정돼야 돼. 얘가 제일 크잖아. 두 번째로 보면은 뭐가 결정돼야 되지? 다 크네. 그렇지만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얘네들은 같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클래스, 두 번째 클래스, 세 번째 클래스의 확률이 각각 3분의 1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100이 있어도 숫자가 똑같으면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러한 숫자가 아니고 차이예요. 차이. 얘네들 간의 차이. 세 번째는 00이 이렇게 나오면은 얘가 제일 높게 나와야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확률 구성이 지금 똑같이 나와야 돼. 그쵸? 요것도 확률 구성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네. 2, 4니까 차이가 이제 똑같이 되죠. 얘는 000이면은 얘는 확률 구성이 얘하고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놓고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대로 딱 했는데 소프트맥스를 취하고 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이상한데? 얘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여기가 한 뭐 80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더했는데 1이 안 나와. 그쵸? 이렇게 더하니까 1이 넘죠. 요거는 요렇게 더해서 1이 나와요. 요렇게 컬럼 더하고 요렇게 컬럼 더하고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거는 이제 잘못 계산된 거고 이 맞게 계산하려면 여기에 토치 에드 소프트맥스하고 디멘전을 1로 잡아줘야 됩니다. 1로 잡아주면은 네트워크 아웃 똑같은 상태에서 이 확률이 봅시다. 자, 요렇게 된 거는 10%, 10%, 78%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10%, 10%, 78% 나오고 여기도 똑같이 10, 10, 7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똑같이 이제 3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여기 차이만 고려되냐? 여기 이 수식에 따라 가지고 그냥 똑같이 여기 내가 만약에 U1에다가 3.14, U2에다가 3.14하고 두 개만 딱 놓고 해봐요. 그럼 여기 양 옆에 0.5, 0.5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갈라지게 될 겁니다. 아무튼 올바르게 쓰려면은 디멘전을 1로 잡아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귀찮잖아요. 그냥 디멘전 안 잡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원래 원래는 이게 그냥 제대로 계산을 하긴 해주는데
워닝 메시지를 한번 줘요. 이거 그 제대로 그 계산하려면 디멘전을 명시해야 된다라고 워닝 메시지를 주는데 두 번 실행하면 워닝 메시지가 그다음부터 안 보여요. 저는 미리 실행을 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완전 이제 생으로 이제 손계산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익스포넨셜까지 태우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로 요거를 이제 계산하려면은 요 값, 그쵸? 요 값 더하기 이 값 더하기 요게 이제 뭐로 가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얘가 나오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또 분자에는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분자에는 마지막에는 이 끝에는 1.000 요게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10.6, 그 다음 10.6, 78.70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가 요게 계산된 게 손으로 계산하면 요렇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 하나하나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프트맥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되고, 중요한 거는 소프트맥스 전에 이제 네트워크 아웃풋 있죠. 네트워크 아웃풋을 보고 여기 이제 숫자만 딱 보고 이 클래스가 대충 어느 정도의 확률을 갖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짐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거, 요거가 이제 헷갈립니다.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Y는 001이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아웃풋은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네트워크 아웃풋이 0일 때는 시그모이드를 태우면 얼마가 되죠, 확률이? 0.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0.5보다 이제 큰 1에 가까운 어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는 0에 가까운 어떤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갖고 내가 그냥 여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는 거 완전 생으로 내가 공식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아웃풋에다가 토치 익스포넨셜 요거 취해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토치 익스포넨셜 네트워크 아웃. 이렇게 하면은 얘는 이제 0.5, 그 다음에 여기에는 0.5에서 또 동일한 간격으로 떨어질 확률이 뿌려지게 되겠죠. 내가 정공식까지 모르겠다, 나 이거는 시그모이드 쓸란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시그모이드 정도는 받아주고, 여기에서 시그 네트워크 아웃 요렇게 하면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 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적인 y 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y 햇에서 나는 y 햇 이렇게 보고, 그 다음 1-y 햇을 계산하면은 여기는 이제 y 햇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1-y 햇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값이랑 여기 있는 값을 두 개 더하면 1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에서 각각 로그를 취해줍니다. 왜 로그냐? 공식에 로그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취해줘요. 그럼 어떤 식의 숫자가 나오고, 요거하고 y하고 곱해줍니다. 요거하고 1-y하고 이제 곱해주고 두 개를 더해줍니다. 일단 토치 썸을 해주고, 옵저베이션 3개니까 3으로 나눠주고, 그럼 이제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얘가 BC 로스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이거를 쓰면 돼요. 그냥 BC 로스라는 걸 써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토치 nn BC 로스 이렇게 하고, 얘가 이제 로스 펑션이 되겠죠. 이렇게 받아진 상태에서 로스 펑션 y 햇 y를 하게 되면은 0.4399가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번에는 BC with 로지스틱 로스라고 하면은 y 햇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네트워크 아웃풋을 넣어야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0.4399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BC 로스하고 BC with 로지스틱 로스는 알겠는데, 두 개의 카테고리가 있을 때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보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이제 뭐 그 K가 2라고 두게 되면 두 개의 카테고리를 분류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네트워크 아웃풋에 이제 시그모이드 이렇게 이제 취한 거 있죠.
시그모이드 이렇게 칠한 거 있죠. 요거는 이제 1일 확률이잖아. 그쵸? 여기에서 다시 얘를 계산한 다음에 양옆으로 붙여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1. 이렇게 더하면 1.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도 1이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네트워크 아웃풋에 그러니까 그 소프트 맥스를 취한 느낌이 되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기억을 한 다음에 요거로 보면서 우리가 Y하고 네트워크 아웃풋을 적당히 설정을 해주고요. 요즘 자꾸 여론조사 전화가 너무 많이 오네. 어디까지 했지? 시간이 없는데. 10분이나 있네. 여기에서 네트워크 아웃풋을 가지고 네트워크 아웃 이렇게 하고 소프트 맥스 해주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바뀐 거밖에 없죠. 얘가 0.7311 여기 7312 2689 이렇게 2689 되고 0.5 0.5 여기에 뒤집혀 있고 그쵸? 이러한 상태밖에 없죠. 그래서 네트워크 아웃풋이 만약에 지금 10 00 0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쪽에 차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여기서 차이 빵 그다음에 여기서 차이 요거만 유지하면 되니까 혹시 네트워크 아웃을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3 2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3 3 해볼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쪽에 더 커야 되니까 3 4로 해볼까? 이게 아니고 네트워크 아웃풋을 바꿔야 되겠지. 2 그 다음에 5 6 이렇게 할까? 네트워크 아웃풋이 여기 있죠? 이 확률 계산해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공식을 만약에 암기하고 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암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아웃풋에 이제 소프트 맥스를 취했는데 이렇게 오면은 이쪽이 뭐예요? 한쪽이 뭐 y 햇 그럼 한쪽은 1-y 햇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까 y 햇에다가 토치 로그를 취하고 1-y 햇에다가 토치 로그를 또 취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에다 각각 뭐를 했어요? y로 곱하게 되는데 그럼 여기 이제 y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 y의 첫 번째 컬럼은 얘끼리 곱해지고 두 번째 컬럼은 얘끼리 곱해지면은 요거까지 계산하면은 이 위에 이렇게 된 결과가 BC 로스에서 지금 여기를 계산한 거하고 똑같이 되죠. 그쵸? 이게 첫 번째 컬럼, 이게 두 번째 컬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게 똑같이 되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당연히 토치 썸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까지 똑같고 옵저베이션 3개니까 이렇게 나누면 0.4399 그러니까 BC 로스하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하고 똑같은 숫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산하는 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헷갈리면은 네트워크를 잘못 잡니다. 그러니까 로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이게 네트워크를 잘 잡아도 아웃풋으로 나온 이게 네트워크 아웃풋인지 아니면 확률값인지도 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실컷 모델 다 돌려놓고 결과를 못 내겠죠. 두 번째 방법은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하고 원하는 인코딩으로 y가 이제 정리되어 있을 경우 y는 이렇게 지금 원하는 인코딩으로 정리가 되어 있네요. 보통 이제 요거를 많이 쓰죠. 요거보다 이제 마지막 이제 요거를 많이 쓰는데 토치에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는 거를 받아가지고 로스 펑션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았다면 로스 펑션에 네트워크 아웃 그 다음에 y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마지막 방법은 y가 지금 원하는 인코딩 형태가 아니고 y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토치 텐서 그 다음에 0 0 1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이렇게 되어도 위에 코드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요거는 파이토치가 그냥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요거만 기억을 하면 돼요. 요거만 잘 기억하면은 일단 코드를 돌릴 수 있습니다. 세 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Y가 이제 21, 220이고 여기는 21, 220 이렇게 이제 원어드 인코딩을 읽을 수가 있죠. Y하고 Y햇은 네트워크 아웃풋은 제가 이제 적당히 이렇게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트워크 아웃풋에 원한 인코딩 형태를 로스 펑션으로 잡아갖고 바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한 인코딩이 아니고 y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 있죠. 그러니까 인트형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경우 요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공식을 때려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는 쓰기 힘들겠지, 그렇죠? 이게 소프트맥스를 딱 선언을 하면은 제가 여기 디멘전 1로 안 잡았잖아요. 그럼 디멘전 이렇게 잡아야 돼 하고 워닝 메시지 한번 주고 두 번째부터는 그냥 알아서 그냥 군말 없이 잘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잘 기억을 하시면은 워닝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렇게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 이 계산하는 공식을 유추하는 것도 나중에 이것도 좀 잘 물어보거든요. 이것도 어디 입시 같은 데서 이거는 그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그러니까 파이토치를 쓰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로스가 이제 카테고리가 여러 개 있을 때, 클래스가 여러 개 있을 때 로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물어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한번 별 내용도 아니니까 손가락으로 쭉 따라가면서 계산을 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좀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 사실 소프트맥스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원일 경우에는 BC 로스라는 게 있고 BC 로스 위드 로지스틱 뭐 이런 게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얘네는 그게 없고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라고만 터치해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위드 소프트맥스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 있으면은 아마 학생들이 이해하기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쓰지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쓰는 게 좀 더 코드를 안 헷갈리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그 되게 마이너한 토픽인, 마이너한데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온다. 두 개의 클래스일 경우에도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쓸 수 있지 않냐. 이게 왜 나왔냐면 제가 처음에 클래스가 두 개 했을 때는 BC 로스를 쓰고 세 개 이상일 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쓰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써도 다 이제 끝날 것 같잖아. 그럼 왜 BC 로스라는 게 존재하냐. 그냥 처음부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만들고 그냥 깔끔하게 끝내면은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버전 때문에 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일단은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개의 클래스인데 마지막을 2로 받고 여기에 원래 그러니까 마지막을 1로 받고 여기 시그모이드를 받아야 되는 건데 2로 받고 소프트맥스를 생략한 다음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바로 썼습니다. 그래도 잘 학습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왜 이거를 BC 로스를 쓰냐? 요거를 이제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BC 로스를 썼을 때하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썼을 때하고 로스에 대한 값도 완전히 똑같이 구할 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형의 표현력은 어때요? 모형의 표현력은 뭐 그냥 여기까지가 결정하는 건데 사실 표현력은 똑같지. 네트워크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위에는 소프트 X를 썼을 때, 그 다음에 밑에는 BC 로스를 썼을 때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노드가 2304개 있고 요거는 두 개로 봤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출력 결과가 물음표 곱하기 2304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물음표 곱하기 2가 돼야 된다는 거겠지. 그렇죠? 그럼 웨이트는 어떻게 돼야 돼요? 디멘전이 요거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2304인데 디멘전이 1만 되면 되네. 그럼 웨이트는 요거 곱하기 요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여기 있는 웨이트하고 여기 있는 웨이트는 좀 차이가 있네. 그렇죠? 얘가 더 많죠, 웨이트.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 이게 더 많잖아. 근데 모형의 표현력은 똑같죠. 그러니까 내가 추정할 파라미터 수는 많은데 모형의 표현력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야? 얘는 쓰레기라는 소리지. 그렇죠? 파라미터는 더 많이 쓰고 표현력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요거를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이게 효율의 문제지 뭐 틀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느낌이 그
여기에 제가 써놨는데 그 흑백 이미지 있죠. 그냥 컬러 프린터 사가지고 그냥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좀 비효율적이죠. 잉크가 좀 아까운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굳이 이 흑백을 내가 컬러로 해야 되냐, 이렇게 잉크를 많이 써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뭐 출력은 되잖아.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효율과 비효율의 문제지 뭔가 이제 큰일 나는 거는 아니다. 통계학에서는 이거를 이제 그 파라미터가 좀 과잉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물어볼 겁니다. 이 상황을. 그래서 대답을 할 때는 위에가 이제 파라미터의 수는 훨씬 많고 모형의 표현력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그냥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분석할 때는 큰 차이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맨날 못하네.